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악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이런 쪽. 두 번째로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 때는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만들었겠지만 서민한테 오히려 큰 해를 주는 악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주인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은 법이겠죠. 자, 임대차 3법이 무엇이냐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뭐 전월세 신고제는 넘어간다 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5%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할 때 금액을 5%밖에는 못 올리는 거예요. 5%도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5% 이내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2 플러스 2니까요. 지금은 2년 보장인데 앞으로는 한 번 연장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4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전세를 놓으면 4년간은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임대차 3법, 서민도 피해가 가고, 집주인도 피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정부는 이걸 서둘러 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중에 이런 말도 떠돌아요. 모두가 피해간다고 피해를 주는 법인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서울 집값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정부만 10%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냥 좋은 점만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급 입법 문제. 소급 입법이 뭐냐면요.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에 계약한 전세 계약, 월세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 이건 소급입법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통과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법률 문제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세금의 상승인데 상승 정도가 아니고 폭등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바보가 아니죠. 집주인이 한 번 전세 계약을 놓으면 4년간 내가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전세금이 4년 후에는 폭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 계약자한테는 아예 올려서 받겠죠. 전세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전세의 월세화다. 전세의 월세화가 뭐냐면요. 한 번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4년간은 재산권 행사가 힘들잖아요. 설사 내가 오직 아까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기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4년간은 무조건 보장인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자식,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죠. 직계 존비속이 그 집에, 전세 놓은 집에 들어가 살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만약 근데 허위로 거절을 했다. 허위로 산다고 해놓고 안 살았다. 그러면요, 세입자가 손해배상까지 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전세 한번 잘못 놓으면 4년간은 뭐 10억을 받은들 뭐 하겠어요. 이자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년간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내가 계약 연장 안 해주고 들어가 산다고 했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세입자가 나를
고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오니까 이거 뭐 전세 놓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월세로 놔서 돈이라도 좀 받아야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일례로 인터넷에 나오는 재밌는 그 예시가 있던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를 둔 또는 월세를 둔 세입자한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문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사정이 있어서 재계약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냐면 예시니까요. 바뀌는 법 아시죠? 계약 종료 후 기존 집 전출 증명서와 이 집에 들어와 산다는 전입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미제출 시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완전히 세입자가 갑이죠. 이런 문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왔다 갈 거라고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세입자가 갑으로 보이죠. 슈퍼갑.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하면 슈퍼갑이 맞죠. 하지만 4년 후에는 그냥 슈퍼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자라면 슈퍼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겠습니다. 그것도 4년간만 이렇게 좋은 제도고 나머지는 세입자, 집주인 할 거 없이 모두 피해를 주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세의 종말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했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그것을 가만 둬도 이자율이 싸고 이래서 사라지는데 정부가 앞당기는 격이 된다. 이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가 사라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죠. 당연히 서민이죠. 왜냐하면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것은 지방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이 법이 통과되건 안 되건 지방은 이미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방은 월세도 남아 들어가고 전세도 남아 들어가요. 집주인이 뭐 세입자한테 더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판국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데인데요. 전세가 종말되면 그나마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서울 가서 살 일이 있을 때 전세라든가 이런 제도로 집값은 너무 비싸니까 한 집값의 60% 70%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길이 막혀버리니까 부담이 훨씬 가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임대차 3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하지만 서민한테는 최악의 법이 될 것이고 집주인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법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해요. 자, 어떤 법을 제정할 때 물론 좋은 뜻으로 제정을 하겠죠. 하지만 그 법률을 제정할 때 기대했던 효과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인터넷 사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을 낮추려고 가격을 통제했다고 그래요.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드니까 소 키우던 사람들이 손해보고 우유를 팔 수는 없다. 이래서 소를 다 도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유값이 10배로 뛰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소 키우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겠죠. 우유를 사먹는 사람은 세입자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본래의 취지와 반대를 효과를 내는 경우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하는데요. 인도에 파견된 총독들이 제일 곤욕스러웠던 게 인도에는 뱀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심에 뱀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뱀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묘안을 짜는 것이지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뱀을 잡아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달러로.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이 막 잡아서 총독한테 갖다 주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돈을 주니까 막 잡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더 늘었다고 그래요. 뱀이. 왜 그러냐면 뱀을 갖다 주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돈벌이 수단으로 키운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애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이것도 난 거죠. 자,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이러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역효과를 낸 그런 사례인데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법인데, 앞서 제가 예시로 든 사례처럼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중에 핫한 이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뭐 제 생각이니까요. 물론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할 때는 급한 법도 아닌데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그런 면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